자, 7, 8과 같은 경우는 분석이 이미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가시면 돼요. 자, 자동화라는 건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개념이다 라고 하죠. 뭐 할 때입니까? 자기 분야에 대한 그런 기술의 관련성을 생각할 때 어쩔 수 없이 자동화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강사야. 근데 AI 뭐 예를 들면 강의 프로그램이 있대. 그러면 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보시면 자 그들은요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떻게 자신들이 오늘 일할지를. 자, 그들은요 찾아내요. 무엇을 찾습니까? 좀 비효율적인 활동들을 찾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그거를 전산화할 것인가 찾아본대요. 그쵸? 무언가 비효율적인 게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든 난 자동화를 좀 시켜야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들의 이런 관심사 또는 초점은요 주로 어떻게 합니까? 효율적이게 하는 데 있대요. 뭐 수작업이라든지 뭐 이런 관리 같은 이런 일들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4번 문장 꼭 좀 별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 오래된 어떤 작업 방식을 버리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찾는 건 맞는데, 근데 예전 방식을 버리는 건 아니죠. 대신에 자, 이런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위한 욕구는요, 뭐를 낳습니까? 최적화를 낳는다는 거예요. 어떤 최적화입니까? 전통적인 전문 업무에 대한 최적화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록 이러한 의미에서, 여기서 이러한 의미에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에서의 조정이 뭐 착수될 수 있겠습니다만, 뭘 함으로써? Introducing better manual systems, 더 나은 수작업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착수될 수 있겠지만, 자, 대부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효율화는요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기술의 배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더 나은 수작업 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있겠지만 기술을 배치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한 자동화는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보완해준다라고 얘기하지만 절대로 근본적으로 다 바꾸는 건 아닌 거예요. 무엇을? 중심적인 방법이죠. 근데 그게 어떤 방식입니까?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이죠. 자, 그러니까 오토메이션이라는 개념은요 comfort zone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전지대 같은 거예요. 뭐에 있어서? 전문가들에게 있어서 이런 기술적 변화의 안전지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들은요 인지하고 있어요. 기술의 넓은 범위를. 근데 어떤 기술의 범위입니까? 자신의 현행 작업 방식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기술의 넓은 범위를 인식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운영 방식은 그대로 갖고 있지만 효율성을 위해서 기술을 배치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우리 old ways, 오래된 방식을 discard, 버리는 행위가 절대 아니다라는 걸 좀 강조하시고요. 어떻게 하겠다? 하지만 보완하겠다. 그래서 complement라는 동사는 꼭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지문 같은 경우는 국가 간의 상호 의존이 이게 결혼 같아가지고 뭐 서로 간의 어떤 고립이나 단절이 좀 어렵다. 뭐 요런 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상호 의존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상호 의존. 왜? 서로 서로를 나타내는 인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 이게 뭐냐면요. 바로 경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케이스라는 요 표현이 지금 생략된 거거든요. 자, 근데 어떤 사례냐면요. 이 한 사람의 조건이 다른 사람의 조건에 의존하고 그 반대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simply put 같은 표현을 뭐 in other words 같은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상호 의존은요 mutual dependence, 상호 간의 의존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요 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요. 뭐 더 있고 더 좋을 수도 있고 더 나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이 바로 좋은 예시예요 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에? 이런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자, 전통적인 크리스천 결혼은요
이제 결혼 서약은 뭐 합니까? 약속하게 만드는 거죠. 두 사람이 딱 붙어 지내는 거야. 더 부유해지든 더 가난해지든 뭐 더 행복해지든 더 안 좋아지든 뭐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뭐 평생 사랑하실 겁니까? 이런 거 전통 서약한단 말이죠. 자, 그런 데 있어서 자, 이런 국가 간의 상호 의존도 역시나 의미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더 부유하고 가난하고 sometimes better하고 worse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국가랑 결혼이랑 사실 알고 보면 되게 비슷한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예시가 등장하면서 18세기에 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 루소는요 지적을 했어요. 뭘 지적했냐면 이 상호 의존과 함께 friction과 conflict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재밌는 게 along with라는 표현이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부사구가 등장을 하면서 뒤에 도치가 발생해서 동사가 오고 주어가 온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의 솔루션은 바로 뭐냐? 고립과 분리였지만 그런데 그게 가능해 불가능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세계화에서. 아니 우리가 다른 나라 어떻게 따돌릴 건데 너뭐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인터넷도 무역도 거래도 다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고립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국가가 만약에 고립을 시도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것처럼 또는 미얀마처럼요. 자, it comes at enormous economic co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경제적 대가 엄청나게 치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it은 당연히 고립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머지 세상과 단절, 그러니까 여기서 divorce라는 게 단절도 있지만 이혼이란 뜻도 있죠.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비유법을 맞춰서 써준 거죠. 그러니까 국가 간의 이런 단절 쉽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문이었습니다. 도치 구문만 주의해주면 좋겠네요.